박미선은 올해 65이다. 남편을 6년 전 보내고 혼자 사는 삶이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익숙함과 행복은 다른 것이었다. 딸 지은이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닌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자식들이지만 미선은 투정하지 않았다. 대신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준호의 아들 지훈이를 돌보며 시간을 채웠다. 11살 지훈이의 스케줄은 성인 못지않게 빡빡했다. 오전 9시 피아노 학원, 오후 2시 수학 학원, 4시 영어 학원, 6시 태권도. 미선은 학원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 지훈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며느리 수지는 매달 80만 원을 건네며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이 감사인지 거래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어느 10월의 오후 지훈이를 피아노 학원에 내려준 미선은 시간을 때우려고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 게시판에 알록달록한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문화체험반 모집 마이너스 박물관 투어와 공연 관람, 월 2회 활동, 참가비 무료. 은퇴한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미선은 한참을 망설였다. 지훈이 스케줄과 겹치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단지 속 박물관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다. 조용한 전시실, 아름다운 유물들, 그리고 나만의 시간이라는 문구.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전화번호를 적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 이기적인 건 아닐까? 손주보다 내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감이 싹 텄다. 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첫 모임 날인 수요일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깊숙이 넣어뒀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다. 남편이 마지막 결혼 기념일에 사준 코트였다. 당신 피부톤에 이게 제일 어울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이 늘 추리닝만 입던 자신이 아니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정문 앞에는 이미 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미선과 비슷한 연배였다. 홀로 온 사람도 있었고 친구와 함께 온 듯한 사람들도 보였다. 미선만 혼자인 것 같아 잠시 움츠러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할 이소영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밝은 인상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고려청자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고 다음 주에는 국립극장에서 전통 연극을 볼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죄송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는 평균 정도, 회색 스웨터에 단정한 청바지 차림이었다. 약간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미안해하는 모습이 어딘지 정직해 보였다. 무엇보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온화했다. 최인호 씨시죠? 늦으셨네요.
자리가 저기 있어요. 소영이 미선 옆 빈자리를 가리켰다. 남자가 미선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옆자리 폐를 끼치게 됐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박미선이에요. 미선도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낯선 남자 옆에 앉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전시실로 들어가자 조명을 은은하게 받은 청자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인호는 한 청자 앞에서 유난히 오래 섰다. 비취색 꽃병이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색을 비색이라고 하죠. 인호가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말을 걸었다. 네, 고려 청자만의 독특한 색이래요. 어떻게 이런 색을 만들었는지 신기해요. 오래된 것들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좋아요. 저는 평생 도서관 사서로 일했거든요. 낡은 책들 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는 게 좋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신청하면서도 제가 여기 와도 되나 싶었어요. 인호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미선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전시를 관람했다. 인호는 여러 작품 앞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 주전자 모양 좀 보세요. 참외를 닮았죠. 당시 사람들도 유머 감각이 있었나 봐요. 미선은 웃음이 터졌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던가. 전시를 다 보고 나오는 길 인호가 물었다. 다음 모임에도 오실 거죠? 네, 올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네요. 인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새로운 사람들, 아름다운 전시,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 6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지훈이 태권도 끝나는 시간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현실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응, 그럴게. 미선은 베이지색 코트를 벗으며 거울을 다시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다. 아주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두 번째 모임은 인사동 전통 찻집에서 열렸다. 일주일 동안 미선은 은근히 그날을 기다렸다. 아니, 사실은 인호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다고 해야 정확했다. 이런 감정이 낯설었다. 65의 나이에 누군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미선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연한 라벤더색 니트에 회색 슬랙스를 골랐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을 멈췄다. 이건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냥 발랐다.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괜찮아 보였다. 인사동 전통 찻집은 2층 한옥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다. 문을 열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에 인호가 보였다. 이번에는 감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한층 단정한 모습이었다. 미선 씨, 여기요. 인호가 손을 들어 미선을 불렀다. 자연스럽게 그 옆자리에 앉았다. 또 만나네요. 인호가 먼저 환하게 웃었다. 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네요. 진행자 소영이 차 종류를 소개했다. 녹차, 국화차, 생강차, 대추차. 미선은 녹차를 선택했고 인호는 국화차를 골랐다. 뜨거운 차가 나오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은은하게 배경으로 깔렸다. 지난번 청자 전시 정말 좋았어요.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요. 오랜만에 그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인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미선 씨는 혼자 사세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남편을 6년 전에 보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 건지 체념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8년 전에 보냈어요. 자녀분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죠. 영상통화로 자주 하긴 하는데 뭐 그게 그거잖아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딸이 제주도에 있고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명절 아니면 잘 안 만나요. 다들 바쁘니까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다. 외롭냐는 질문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두가 잘 지내시죠? 라고만 물었지 외로운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외롭죠. 미선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특히 저녁 시간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누구 하나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죠. 인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눈빛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미선도 일어서려는데 인호가 말했다. 미선 씨,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전시 정보 같은 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선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좋아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다. 인호의 이름을 입력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미선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연락처에 새로 저장된 최인호.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미소가 지어졌다. 그날 밤 인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 국립극장 공연도 기대됩니다.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오늘 차도 맛있었고 이야기도 좋았어요. 발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스운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설렘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문자는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관련 이야기였다. 다음 주 공연 좌석이 어디예요? 저는 지열이래요. 미선 씨는요? 저도 지열이에요. 혹시 옆자리일까요? 하지만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오늘 손주 학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바쁘네요. 그러게요. 저희 때는 학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손주와 시간 보내는 건 좋으시겠어요. 좋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제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선 씨도 미선 씨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미선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며느리는 당연히 손주를 봐주는 게 할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아들은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만 했다. 하지만 인호는 달랐다. 미선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해줬다. 어느 날 인호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왔다. 미선 씨,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시면 예술이전당 전시 같이 볼래요? 인상주의 화가 특별전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일정은 아니고 그냥 저희 둘이요. 미선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문화활동이 아니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만나자는 것. 이건 분명 다른 의미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선은 알았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수요일 오후 2시 미선은 예술의전당 입구에서 인호를 만났다. 인호는 짙은 남색 재킷에 와인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안 기다리셨죠? 인호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사실은 2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렸지만 말하지 않았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모네, 르누아르, 드가의 작품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모네의 수련 연작 앞에서 둘은 한참을 섰다. 물 위에 비친 하늘이 더 평화로워 보여요. 미선이 작게 말했다. 미선 씨도 이런 평화가 필요해 보여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선이 인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이렇게 멈춰 서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르누아르의 무도회 그림 앞에서 인호가 말했다. 춤추는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시를 다 보고 나와 1층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에요. 아내를 보낸 후로 처음이에요. 미선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인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미선의 손을 살짝 덮었다. 따뜻했다.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다.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미술관, 영화관, 조용한 공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둘만의 시간이었다. 미선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설레는 시간. 하지만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내일 지훈이 학교 참관 수업이 있는데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둘 다 회의가 있어서요. 미선은 순간 당황했다. 내일은 인호와 북촌 한옥마을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미안한데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는 달랐다.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데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 어머니, 요즘 자주 약속이 있으시네요. 지난주에도 지훈이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잖아요.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주 일을 기억했다. 인호와 영화를 보다가 시간을 착각했던 것이다. 그건 정말 미안했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요즘 너무 달라지셨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시간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다. 토요일 오후 미선은 인호와 서점에 있었다. 오랜만에 책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지훈이 수학학원 데려다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지훈이가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지금 바로 갈게.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전화를 끊고 인호에게 급히 말했다. 죄송해요. 손주일로 급히 가봐야 해요.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미선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불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준호가 함께 있었다. 둘의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앉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안해. 내가 깜빡해서. 깜빡하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만 3번째예요. 준호가 말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누구 만나고 계시죠?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맞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혹시 남자분이세요? 그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나이가 65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도 외로워. 친구 만나면 안 돼. 친구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친구 때문에 손주 약속을 어기세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지훈이 돌봄을 다른 분께 부탁하겠습니다. 뭐라고? 베이비시터를 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요. 준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번 달분 포함해서 160만 원입니다. 이제 엄마한테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손주, 아들, 며느리.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지훈이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죠. 준호와 수진이 나간 뒤 미선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핸드폰을 보니 인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답장할 마음이 없었다. 모든 게 인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설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울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65살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손주와의 시간,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인호에게서 문자가 3개나 와 있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미선 씨, 답장 부탁드려요.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짧은 문자를 보냈다. 죄송해요.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 문제가 생겨서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인호의 답장은 금방 왔다. 미선 씨,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미선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문자를 읽고 미선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일주일 동안 미선은 집에만 있었다. 문화 프로그램도 나가지 않았다. 텔레비전만 보고 혼자 밥을 먹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이제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렸다. 웃을 수 있다는 것, 설렐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맛본 행복을 잊기란 쉽지 않았다. 지훈이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도 모두 두려웠다. 나흘째 되는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할머니 역할을 소홀히 했지. 그건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 못했어요. 준호야. 엄마, 수진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너무 엄마한테 의지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외롭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미선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분이 좋은 분이시면 가끔 만나세요. 다만 지훈이 약속만 지켜주시면 돼요. 저희가 미리미리 일정 드릴게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엄마, 지훈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밥 먹어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한참을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토요일 아들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수진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어머니 시간이 필요하시죠. 앞으로는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다. 인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미선과 인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인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미선은 그간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들과의 갈등, 손주를 돌보지 못했던 일, 가족들과의 대화. 인호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제 탓이네요. 제가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균형을 못 잡은 거예요. 인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미선 씨, 우리 너무 급하게 간 건 아닐까요?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2번 정도만 만나요. 그리고 미선 씨 가족 일정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인호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 나이에.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만나면 익숙해지잖아요. 가끔 만나면 매번 설레니까요. 미선은 고마웠다.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미선 씨. 인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우리 관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유지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에 2번 차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전시 보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래요.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그게 우리 나이의 사랑인 것 같아요. 격정적이진 않지만 따뜻하고 서로 배려하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가을이 깊어가네요. 미선이 말했다. 가을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호가 대답했다. 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가 있잖아요.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손주와의 시간도 소중하고 인호와의 시간도 소중하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 균형을 찾으면 됐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세요? 미선이 물었다. 됩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새로 열린 도예 전시회가 있대요. 같이 볼래요? 인호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벌써 기대되네요.
카페를 나서는 길 인호가 말했다. 미선 씨, 천천히 가요. 우리. 네, 천천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떨어지는 단풍잎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한 달에 2번, 지훈이 학원이 없는 날 조용한 박물관이나 카페에서. 미선은 이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웠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어느 12월의 수요일, 미선과 인호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소복이 쌓였다. 첫눈이네요. 미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예쁘죠? 첫눈 보는 것도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인호가 미소 지었다. 저도요.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둘은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 없었다. 시간은 충분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호두과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선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인호가 말했다.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가족들과는 어떠세요? 좋아요. 지훈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고 아들이랑도 자주 통화해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편해졌고요. 다행이네요. 인호 씨 덕분이에요. 인호 씨가 이해해 주셔서 제가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인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미선 씨가 스스로 찾으신 거예요. 미선은 인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벤치에 앉은 두 노인의 손이 겹쳐졌다. 장갑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가 따뜻했다. 인호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야말로요. 미선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다음 주 토요일, 준호네 가족이 미선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다. 지훈이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뭐 해 먹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랑 불고기 해뒀어. 와, 할머니 최고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그분 잘 만나고 계세요? 미선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편안하게 대답했다. 응,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 박물관도 가고 차도 마시고.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래. 고마워.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그분이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미선은 당황했지만 준호가 먼저 말했다. 지훈아, 그분은 할머니의 좋은 친구셔. 친구가 데이트해요. 응, 어른들도 친구랑 데이트할 수 있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친구는 중요하거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불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미선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준호도 미소로 답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인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선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물이라니.
다음 날 명동 성당 앞에서 만났다. 이노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선 씨. 메리 크리스마스. 카페에 앉아 이노가 선물을 건넸다.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였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라벤더색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와, 예뻐요. 미선 씨가 라벤더색 옷을 자주 입으시길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미선도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저도 준비했어요. 이노가 열어보니 고급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도서관 사서셨다고 하셨잖아요. 책 좋아하시니까 글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가끔 일기라도 쓰시라고요. 고마워요, 미선 씨. 정말 소중하게 쓸게요. 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의 일들, 내년의 계획들. 조용하지만 충만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목에 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거울을 보니 잘 어울렸다. 라벤더색 스카프가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노였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스카프 잘 어울려요. 오늘 정말 예뻐 보이셨어요. 고마워요. 만년필도 잘 쓰세요. 네, 오늘부터 일기 쓰려고요. 첫 페이지에 미선 씨를 만난 날부터 시작할게요. 미선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럼 저도 일기장 사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일기장에 서로 이야기를 채워가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는 거리가 보였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리고 이노도 있는 삶.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게 행복이었다. 창밖으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계절은 변하지만 미선의 마음에는 늘 봄이 있었다. 늦게 찾아온 하지만 가장 소중한 두 번째 봄. 연보라색 카디건을 꺼내 입으며 미선은 생각했다.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가을은 성숙함과 깊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을 끝에도 봄은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울을 보며 미선은 미소 지었다. 65의 얼굴이지만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살아있느냐였다. 핸드폰을 들어 이노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로 열린 사진 전시회 같이 볼래요? 답장이 금방 왔다. 좋아요. 벌써 기대되네요. 미선 씨.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았다. 삶은 계속된다. 손주를 돌보고 아들과 통화하고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노를 만난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 미선은 그것을 배웠다. 가을 끝자락에서 찾은 두 번째 봄. 그것은 격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했다.